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유시민 이준석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결과에 대한 서로 상반된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후보가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전 조사에서 5에서 8%포인트 정도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에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계속 뒤집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 사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15%포인트가 넘는 격차가 났던 선거인데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당 차원에서 내부 결집용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의 실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걸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1%포인트 차로 이길 것이다. 1%포인트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이번 선거 전황이 빡빡하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적은 수치다. 민주정책연구원이나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한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몰래 받아보며 후보와 캠프 핵심 몇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배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들이 결국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두 후보 모두 배우자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배우자가 함께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법인카드 논란과 허위 경력 논란으로 결국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되었던 두 배우자는 남편들의 사전투표에도 동행하지 않았으며 김혜경 씨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고 김건희 씨는 지난 3월 4일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34만 명입니다. 대선 투표 당일날 30만 명을 넘길 거라는 방역당국의 예상대로 오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4만 2,4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521만 2,118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10%에 해당되며 한동안 20만 명대를 유지해오던 신규 확진자 수 규모가 하루 만에 13만 명 단위로 폭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예측한 코로나 유행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는 35만 명이었으며 앞으로의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일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의 테마는 유튜브 인기 동영상입니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항목에 게시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요리왕 비룡 채널에 소금으로 절이지 마세요. 한밭집 무생채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두 번째 영상은 토트넘 후스퍼 채널에 스퍼스 대 에버튼 하이라이트. 세 번째 영상은 스포츠타임 채널에 시즌 11호 골 손흥민 에버튼 상대 5대0 대승 이끌다. 네 번째 영상은 쿠팡 플레이 채널에 SNL 코리아 시즌2 모니카 립제이 아이키 가비 하이라이트. 다섯 번째 영상은 SBS 엔터테인먼트 채널에 이상민 김준호 연애 중인 박군 충격 고백에 놀란 이유는 미운 우리 새끼. 여섯 번째 영상은 자이언트 팽TV 채널의 김명중 가지마. 일곱 번째 영상은 쇼박스 채널의 여행 계획. 여덟 번째 영상은 서경방송TV 채널의 하동의 한 폐가에서 발견된 미라. 아홉 번째 영상은 더트롯 보라고 채널의 이찬원 참 좋은 날. 열 번째 영상은 아는 형님 채널의 곽윤기, 김아랑, 이유빈 뜻밖의 폭로부터 올림픽 비하인드까지 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드디어 대통령 선거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 역대 최초 초박빙 승부, 역대급 사전투표율, 사전투표 부실 논란 등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무엇보다 딱히 기대가 크지 않은 그런 대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 TV 토론보다 각 당들의 당내 경선을 더 재밌게 봤을 정도로 이번 대선 후보들은 뭔가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후보들 중에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좀 어떤 정책이나 이념 이런 거를 두고 싸운다기보다는 항상 서로의 네거티브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한국 선거는 항상 네거티브가 주류였지만 그래도 미국, 중국과의 관계, 북한 문제, 인권 문제 뭐 이런 우리 사회에 좀 굵직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토론회가 이번보다는 그동안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유독 그런 후보들의 특정 사안에 대한 뚜렷한 어떤 생각과 비전을 알기가 어려운 그런 대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밤이 지나면 다음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되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제 탄핵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선거가 또 정치판에 어떤 혼란을 불러일으킬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제발 이런 우여곡절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3월 9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